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발했던 플라이 강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 끝에 기업 회생까지 거치면서 위닉스가 인수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으로 재탄생하며 내년 양양공항의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기업 회생 절차 이후 양양공항은 주 1, 2회 전세기를 띄운 부정기 국제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객은 14,000여 명으로 플라이 강원이 연간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7% 안팎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은 내년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닉스 그룹의 파라타 항공은 양양 제주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운항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항공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플라이 강원의 출범 배경이었던 양양공항 모기지의 유지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과의 모기지 협약을 해지해 이행 보증금 16억 원 회수 절차를 밟고 있어 협약은 종결 상태입니다. 양양군은 파라타 항공의 양양공항 모기지 승계 여부에 따라 지난해 재정 지원금으로 지원한 20억 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 강원 기업 회생 과정에서 지난 7월 법원이 운항 장려금과 손실 보전금 등 20억 원을 공익 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라타 항공이 모기지 승계를 하지 않으면 전액 변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항공기의 70% 이상을 양양공항에 계류하고 양양 군민에게 항공료를 할인하는 게 모기지 조건입니다. 항공사 측은 당장 항공기를 띄우는데 전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모기지 승계 여부는 국내외 다각적인 항공산업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은 모기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또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인천발 국제선을 운항을 하기 때문에 인천과 양양을 같이 모기지로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과 관련한 파라타 항공의 국내선 정기 운항 여부를 본 후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에서 최대한 그 본점을 유지하면서 그 정기 노선, 특히 국내선 양양 제주 노선을 시발점으로 해서 파라타항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협조를 할 것이며 연말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예고된 가운데 저가 항공사들도 순차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의 독자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 국립대 통합에 춘천교육대학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를 맞은 춘천교대가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돌파구로 선택한 겁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 두 국립대 총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 1 국립대학에 춘천교대가 합류를 선언한 겁니다. 초등교사 양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과의 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춘천교대가 통합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 교사 임용도 덩달아 감소했고 임용고사 합격률은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입학 정원도 전체 정원의 12%인 39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천교대가 입학 정원을 줄인 건 12년 만입니다. 그만큼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도 줄어 재정적 어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춘천교대는 올해 5월 강원대와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도 1 국립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강원대와 춘천교대가 통합하게 되면 제주대와 부산대에 이어 국립대와 교대가 합쳐지는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제 두 대학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모델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 모델들에 대한 안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춘천교대 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건 해결 과제입니다. 또 통합 이후 춘천교대 캠퍼스 활용 방안과 교육 관련 단과대 운영 방식에 대한 두 대학의 의견 조정, 그리고 통합 비용 마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다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규정이 미비했던 옛날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은 곳이 대부분인데 관리와 정비가 소홀해서 자전거를 타기 위험한 곳도 많았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데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억지로 끼워 맞춘 무늬만 자전거 도로입니다. 다른 곳엔 가게에서 내놓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통, 주차된 자전거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 주차 요원을 위한 가건물이 설치돼 있거나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턱이 생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원주 시내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턱이었습니다. 실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도로가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가다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 시내 작은 길로 들어오면 아예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또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았는데 일부는 자전거 도로 폭을 넓히려다 인도 폭이 좁아져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반대편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폭이 2배가량 넓어 편차도 심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중구난방인 건 설치가 의무가 아닌데다 규정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설치하는 기준은 현재 법령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필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법령이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는 75cm였거든요. 예전에 1.2m, 1.5m 지금 이렇게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개선에도 나서지 못하면서 애써 만든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10억 원대 투자 사기단을 경찰이 일망타진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가 하면 해외 취업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금하며 이른바 몸캠 피싱과 로맨스 스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경찰들이 한 남성을 애워싸더니 재빠르게 검거합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 사기단 가운데 중간 관리책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또 다른 조직원을 검거한 뒤 9월에는 30대 후반의 총책까지 붙잡았습니다. 총책의 거주지에는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SNS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 투자 동영상을 올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가짜 주식 투자 앱을 통해 수익이라는 것처럼 속여 66명의 투자금 11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인 9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사기까지 벌였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항공권까지 주면서 라오스 경제특구로 지인들을 유인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과 이성적인 호감을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해외에서 감금시키고 우리 여권하고 신분증 이런 걸 다 뺏어 놓고 거기서 몸캠 피싱 그리고 로맨스 스캠 이거를 다 강요해서 시켰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라오스의 한국인 감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8개월의 수사 끝에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 지역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의당 윤민섭 강원도당 위원장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과 금전 요구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강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부산과 광주 지방의원, 강릉 기초의원들도 같은 수법의 협박을 받았다며 딥페이크 범죄가 민주주의 기관까지 위협한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공무원에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비판해온 전국 공무원 노조 동해시 지부가 해당 의원들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노 동해시 지부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던 최희순 이창수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에 녹화된 공무원 비하 발언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시 한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 대해 최희순 의원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담긴 사례를 반드시 제시한 뒤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메디카에 참가해 32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현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 도내 10개 업체가 강원 공동관을 꾸려 참가해서 모두 54건, 35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해 선보인 건강검진센터 특별관에 해외 방문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2025년도 예산안으로 작년 대비 0.39% 64억 원 감소한 1조 6,677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가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신규 사업 예산을 최소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민생, 미래 도약 사업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연곡에 지하댐을 설치하고 노후한 연곡 정수작을 다시 건설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연곡면 송림리 일대 250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 저류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설계 완료,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이 들어선 지 40년이 넘은 연곡 정수작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50%를 확보해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재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